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6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관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미리 녹음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이 나가는 날에는 저희가 아마 독립기념관 인근에 있는 모 고급진 펜션에 모여서 얼마나 고급일지는 모르겠으나 평소에 우리가 가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펜션에 모여서 아마 놀고 체육대회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못 오신 분들 후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하게 놀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녹음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미디어 스크립트 안 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갈게요. 이번에도 신문 모니터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요즘 내가 너무 시영시하고 방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맨날 시영시하고 3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 지금 신문 모니터 팀이 열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주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큰 병 난다 이제 또. 조금 있다 또 이봉우 팀장처럼 삐져가지고 일을 안 하겠다, 보이콧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신문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조중동이 버텨주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제가 물어보고 싶어. 누가 발제한 거야? 나한테 보낸 건 영은 씨였는데. 네, 제가 영은 씨 보고 발제하라고 한 거예요. 왜 쓰리 쿠션으로 뭐지? 그렇게 하십니까? 본인이 발제 안 하시고. 그 영은 씨가 보내신 두 개 다 제가 발제하라고 한 거고, 저는 지금 조국 관련해서 그 내용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거 고민하느라 영은 씨한테 토스한 겁니다. 다른 일 하다가 나는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자,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시작할게요. 카메라 렌즈를 당겨 널 향하는 중 카메라 셔터를 눌러 널 채우는 중 민원연 신문 모니터 포토타임 특집. 사진 잡은 너와 나 포토타임. 포토타임. 이 이야기를 먼저 하려면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이제 포토타임 이런 검찰발 정보 있잖아요. 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특히 민원연이 내로남불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사실상 있어요. 저희 어제 저녁에 정책위원회 했거든요. 네. 정책위원회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과연 민원연이 그러니까 포토라인이나 또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을 비판하고 정부 그 언론의 받아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떳떳한가? 예를 들면은 어제 나온 예는 최순실 사태, 국정농단 사태 때도 비슷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좀 약간 화가 나가지고 어제 약간 짜증을 냈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과거에도 어떤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조중동 특히 종편에서 나오는 보도들이요. 국정농단 관련해서 특검에서 흘려준 정보를 토대로 해서 보도한 게 아니고 먼저 언론이 PWPC도 발견했고요. 그렇죠. 그 조용할 때 정말 검찰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서든 이 이슈를 키우려고 되게 한결하고 JTBC가 잘했고 그 와중에 TV조선도 나름 최순실 했고 따라가가지고 때로 했고 막 이런 보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정농단 당시에도 저도 불편한 보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불편한 보도들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모니터 대상 단체 대표 그 언론사에서 한 게 아니고요. 되게 이름 없는 좀 약간 마이너 언론들에서는
뭐 7시간에 대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썰을 푼다거나 또는 검찰발이라고 하면서 막 소설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도 그때는 오히려 언론의 힘을 보여준 언론이 그렇죠. 제대로 하면 어떻게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가 이슈를 그 의제를 던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상황은 그런 정말 엄청난 의제를 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고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어제도 그 논란을 계속했는데 그러면 청소년이 아니고 20대의 박탈감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그 불평등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언론이 조국이 주는 박탈감만 왜 그렇게 박탈감으로 느끼고 있는가 그게 이게 과연 박탈감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주제를 언론사나 박탈감을 이용하는 거죠. 언론사나 이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어제 막 좀 약간 좀 제가 답답한 마음에 아파 죽겠는데 집에도 못 가고 너무 길게 토론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디테일이 없는 말들이 막 오가고 있어서 어제 좀 답답했고요.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민원연이 포토라인에 대해서 또는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서 민원연이 원칙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착각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거는 안 좋다라고 했어요. 그게 심지어 박근혜라 하더라도 저는 불편하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포토라인에 세워서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안 속 시원해요. 저희는 늘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특히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서는 아주 힘없는 사람들은 더 많은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되고 지금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안 좋다라는 것이고 다만 언론이 그러면 모든 정보를 검찰을 통해서만 취재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취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취재를 통해서 혐의를 드러내고 오히려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 그런 걸 언론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섞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다 검찰발 아니었냐 그동안. 근데 그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번 사태에 있어서 검찰발이라고 자꾸 검찰발 받아쓰기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필요한 얘기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그런 경계 있잖아요. 우리 모니터하는 사람들이나 저나 모두 그런 경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로남불인가 내가 정파적인가 내가 정파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저널리즘의 원칙이라는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을 계속 하는 거는 저는 되게 필요한 작업이라고 늘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무조건 너희들 왜 일관적이지 않아라고 하는 거는 저는 디테일이 되게 부족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관적이지가 않는 거. 아니야. 그분들이라고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 목소리가 외부에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러니까 이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포토라인에 대해서 이제 같은 소리를 계속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근데 왜 우리가 시작하는지는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요즘에 검찰의 피해사실 유출을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네. 조국 장관도 검찰의 아직도 장관이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교수. 다시. 근데 제 머릿속에서 조국은 항상 조국은 계속 교수지. 교수 아이덴티티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요즘에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을 막아야 된다는 논의가 한창이고 지금 조국 현 장관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거를 자기 수사 이후로 미루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는데요. 이게 처음 있던 얘기가 아니라 그간 고위공직자들의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되었죠. 대표적인 게 논두렁 시기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피의 사실이 사실상 여론 재판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는데요.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작년에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 있죠. 네. 이분이 이제 그 세월호 사건에 막
가족들을 네, 뭐 가족들 사찰했다.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 이런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때 이제 그 포토라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그리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있죠. 이분은 이제 포토라인 아예 무시하고 그대로 들어간 일로 좀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이렇게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숨진 작년 12월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무시가 보도된 올해 1월까지 3달간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포토라인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각각 한 건씩 보도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포토라인에 대한 비판 의견만 모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각각 1건을 보도했고 동아일보 2건, 중앙일보 4건의 기사를 보도하는 것에 보도를 했고요. 그 사이에 조선일보는 12건의 기사를 쓰면서 포토라인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조선일보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 이거를 두고 조선일보가 이제 현대판 멍석말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멍석말이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네. 조선시대 때 권세가에서 그 사람을 멍석으로 말아놓고 패는 거죠. 네, 몽둥이로 패는 네. 그런 사적 형벌입니다. 어쨌든 뭐 포토라인이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인권 침해적인 행태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목소리였고요. 보수 언론들의 이런 주장도 오래된 관행을 다시 돌아볼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수 언론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동아일보의 횡설수설 포토라인이라는 그 기자 칼럼에서 네. 당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포토라인이 그 수사의 목적 중 하나로 이용되던 관행을 인정을 해가지고 언론의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동아일보는 카메라 앞에 세워두고 뻔한 질문을 던지며 죄송하다는 알맹이 없는 답을 듣는 것은 망신 주기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옳은 말이다. 이는 포토라인의 운용자인 언론계도 함께 고민할 문제다. 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현대판 멍석말이 초상권 침해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라는 기사에서 최근 법조계에 포토라인 논쟁에 불을 지핀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포토라인을 지나친 게 비난까지 받을 일인가 라는 반론도 나왔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을 지나친 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라고 옹호를 한 거죠. 경향신문도 판사가 검찰 조사 받아보니 이런 식일 줄은 이라는 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을 지나친 것에 대해서 그동안 포토라인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 앞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폭력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만 제기되었다. 법정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나는 판사들에게 포토라인 문제는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문제였다. 대한변협과 법조 언론인 클럽은 지난 1월 15일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포토라인이 당해 이제 그걸 알겠는 거지.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네. 당해보셔야 되겠는데. 맞아요. 나는 이런 비슷한 생각. 근데 의사들도 이렇게 자기가 아파 보잖아요. 그러면은 치료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아픈가, 이게 얼마나 좀 굴욕적인 치료 방법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불안함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게 진짜 아프시죠라는 말이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 근데 사실 대법관이 양승태가 포토라인에 쓰게 되다니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가장 드라마틱하잖아요. 나도 이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제가 아는 분이 이 포토라인 관련한 이 토론회에 나가셨거든요. 네. 근데 내가 평소에 그 교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 박사를 알고 있지만 아니 저 사람은 저 주제에 왜 느닷없이 왜 나갔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 갑자기 이 주제가 막 커져가지고 야 포토라인이 우리는 계속 얘기했는데 왜 그동안 무시당하다가 갑자기 이랬지? 했더니 양승태였던 거야. 나는 그거를 두 개를 나는 오히려 역지를 못하고 왜 갑자기 포토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지 법조인들이? 그랬는데 이제 양승태가 딱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포토라인 페이지에 가장 세게 압도적으로 세게 했던 것이 바로 조선일보였다라는 것이죠. 네, 당시 조선일보의 그 기자 칼럼 내용을 보면 포토라인 세워 죄인 낙인 누가 검찰에 그 권한 줬나 아주 비장하게 썼습니다. 누가 검찰에 누가 그 검찰에 권한 그 권한을 줬나. 줬나. 그래서 여기서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건 분명 언론이다. 그러나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울지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다라고 말했고요. 이어서 이진국 아주대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정치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여론재판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토라인이 인권 침해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전락한다. 비판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제 조선일보는 또 다른 칼럼에서
포토라인 인민재판 이것도 아주 비장하죠. 인민재판. 네, 인민재판. 얼마 전 한 법관이 검찰의 포토라인 세우기가 중세 실현재판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검찰은 포토라인 세우기를 수사 대상자에 대한 공격 압박카드로 쓴다. 한국에선 죄 없는 사람도 검찰에 의해 여론법정에서 얼마든지 인민재판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누가 하는 얘기들이랑 아주 비슷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공장 들어봤더니 박지원 의원이 거의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네. 포토라인 때문에 자기가 거기 일단 한번 쓰면 다 필요 없다. 그 이후에 무죄가 나와도 소용이 없다. 그냥 거기 서서 그냥 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그 국민들한테 각인되는 거다. 이 사람 죄인, 뭔가 캥기는 사람, 망신 그런 거. 그 저는 이거 맞는 말이다. 조선일보가 한 말이지만 맞는 말이다.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지금도 똑같은 입장을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 좀 달라졌나요? 네, 지금 어떤가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법무부가 15일에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맞는 방안이 담긴 정책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정경심 공소장 6일째 국회에 제출 안 하는 법무부라는 단독 기사를 냈는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최근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에는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을 없애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야당은 조 장관이 자신과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어할 목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해 당사자인 조 장관이 수사 공보를 금지하는 자체가 수사 방어용이라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야당 입을 빌어가지고. 네, 야당 입을 빌어서 수사 포토라인을 자기네들이 직접 비판하기는 좀 그랬는지. 아 그래. 아니 그러면 야당한테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조선일보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따끔하게. 야당이 그런 주장하면 안 돼. 기본권을 중시해야지. 네,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해야죠. 그렇지. 멍석말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자, 그리고 조선일보가 또 다른 보도도 있어요. 법무부 조국 장관 취임 후 피의사실 공개 금지 새 훈령 서둘러 검찰 브리핑 차단 나섰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유보한 일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자꾸 어제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국 장관이 자기 일 때문에 이걸 미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더 오히려 그게 뭐 그렇게 자기 일 때문에 미루고 자기 일이 아니면 상관없고 저는 그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오히려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게요. 정말 그게 필요한 일이면은 그럼 본인 거는 그럼 어찌고 저찌고 하든가 본인 문제는 근데 이 법안은 그냥 그러니까 법안이 아니고 이 실행은 그냥 추진돼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 여의 내로남불이라는 9월 18일 기사에서도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정경심 훈련이라는 말도 나왔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 말도 나왔다. 정말 유치하게 말이야.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굳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지금 포토라인에 설 예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한가 봐, 이 사람들은. 곧 쓸 것 같은데 어쩔 하면서 막 그 전에 누구였죠? 포토라인의 최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최고는 정준영 때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취재가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수준으로 지금 기대하고 얼마나 규모가 클까 정경심 교수가 포토라인에 설 때 이런 기대를 하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왜 이런 걱정을 미리 내놓지? 그러니까 정 교수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정경심 훈령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이 말이 나는 더 의미심장하다.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의 그동안의 이 검경수 사건 조정안 관련된 보도 내용들, 이 흐름들이 좀 있잖아요. 요 네. 마지막 거 이런 것들도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말을 바꾼 것은 이제 검경수 사건 조정안 얘기가 나올 때부터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 검찰이 검경수 사건 조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안을 통과시키려던 시점에 이때 조선일보의 기사가 검찰 적폐수사 칼 휘두르며 인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기본권 운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얘기를 하면서 검찰은 관행으로 치부했지만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한 명백한 인권 침해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도 피의 사실 공표와 포토라인 세우기 등 전형적인 검찰의 인권 침해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고 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행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 안에 이런 이런 개혁안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왜 지금 와서 하냐고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네. 2달 후에도 이재수, 노회찬, 임종원 검찰 피의사실 흘리기로 압박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 노회찬 전 국회의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사례들을 나열을 하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등 이목을 끄는 특수수사를 많이 하는 검찰에서 심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의사실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안 돼. 네,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너무 상황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사자성어 중에 군자표변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말 있어요? 네, 군자는 막 그 표범이 가죽을 바꾸듯이 이렇게 빨리빨리 변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아무리 군자표변이라지만 반년은 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아니야. 그걸 바뀌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들의 지면에서 현 정부 관련 인사 나올 때마다 막 내로남불 계속 붙이잖아요. 네. 근데 언론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좀 체질화된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돌아보겠지만 아무튼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포토라인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검찰 스스로도 그것이 불필요하고 사실 불필요한 관행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막 안으로 들어와서 찍고 막 제멋대로고 그래서 너무 피의자를 오히려 불편하게 해서 그냥 딱 한 번만 찍어 그러면서 어디 라인을 딱 그어주고 거기서 잠깐 찍고 말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데 사실 검찰이 어떤 사람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어떻게 시시작 잘 알아서 막 이렇게 다 가게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워서 뭔가 하고 싶은 사람 위주로만 세웠던 것 아니냐 이런 그렇죠. 지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라인 관련해서도 피의사실 유출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인권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만 서서 저는 진행을 해야지 된다. 이게 자꾸만 너 지금 정경심 교수 박으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발 그렇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지금 상황이 되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미리 막 이렇게 예단하고 제가 저렇게 말하는 건 저것 때문일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관되게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아직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언론이 그렇게 수많은 언론이 막 그 조연아도 생각나네. 막 찍어서 눈 치켰던 그 장면 보면서 우리가 조연아를 왜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눈을 치켰던 거는 치켰던 게 아니고 그냥 가다 보면 눈이 이렇게 돌아갈 때도 있고 치켰을 때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표정이 나올 수 있는데 없습니다. 그런 표정을 정말 마녀 같은 그런 표정을 잡아서 포토라인에 세운 것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식의 이런 행동들이 맞냐 이런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한 번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댓글은 저희가 그 캠프 다 끝나고 월요일 날 지친 몸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재미있게 캠프를 마무리하고 오고요. 여러분들은 내일 또 우리 책 읽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